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정치학 교수 제이슨 밀러는 최근 중국 출장을 다녀온 후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베이징의 한 명문대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대해 강의를 하려 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학교 측으로부터 강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신의 강의의 내용 중 일부가 중국의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삭제해주세요. 이메일을 받고 당황한 제이슨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 비판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내용을 강조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이를 이유로 강의 진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이 사건을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자 많은 사람이 중국 내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그중 한 한국인의 댓글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도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호기심이 생긴 제이슨은 한국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바로 한독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한국에서는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제이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 그는 미국에서도 한국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들이 임기 중에도 국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으며 심지어 탄핵되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를 터였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제이슨은 가장 먼저 시내 곳곳을 걸으며 분위기를 살폈다. 그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한 카페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이 정치 토론을 벌이며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고, 지하철에서는 뉴스 해설 프로그램이 정보 정책을 신랄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중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자유로운 정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현지 언론사 기자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 신문사에서 정치부 기자를 만난 제이슨은 그에게 한국 언론의 자유에 대해 물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기자는 웃으며 답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여기선 대통령도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이슨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면에서도 놀라운 성숙도를 갖춘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곧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으며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제이슨은 기자와의 대화를 마친 후 실제로 한국의 언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호텔로 돌아와 TV를 켜고 뉴스를 시청했다. 정치 뉴스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대놓고 비판해도 되는 건가? 뉴스 앵커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제이슨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정도면 미국보다도 더 강도 높게 정부를 감시하는 것 같은데? 궁금증이 커진 그는 직접 시민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 명동거리를 걷던 그는 한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게 정말 자유로운가요? 남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비판받고 국민들이 원하면 탄핵까지도 가능합니다. 제이슨은 다시 한번 놀랐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탄핵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경험이 있었다니. 그러던 중 그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경을 보게 됐다. 가까이 가보니 한 대학생이 공공장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토론에 참여하며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구나. 제이슨은 이제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다 보지 못했다. 그는 곧 한국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제이슨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단순히 몇 가지 사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흥미로웠다. 그는 한국의 정치 문화와 표현의 자유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보기로 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사당 근처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시위와 집회가 자유롭게 열리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고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다니. 제이슨은 중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떠올렸다. 중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체포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집회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지나가던 20대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정부를 비판해도 괜찮은 건가요? 청년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왜 안 되죠? 여기서는 대통령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제이슨은 점점 한국이 더 궁금해졌다. 그는 다음으로 대학을 방문하기로 했다. 젊은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들이며 대학가야말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일 것이라 생각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찾은 그는 학생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심지어 교수들도 정치적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토론할 수 있으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할 수밖에 없구나. 그날 저녁 제이슨은 숙소로 돌아와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을 정리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된다. 다음 날 제이슨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 교수라는 신분 덕분에 한국 언론에서도 그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인터뷰 장소에 도착하자 기자는 따뜻하게 맞이하며 물었다. 한국에 오시기 전과 후 한국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이슨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이렇게까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일 줄 몰랐습니다. 뉴스에서는 주로 한국의 경제 발전만 강조되다 보니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제로 살아있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중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이슨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한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죠. 한국에서는 대통령도 국민의 감시를 받지만 중국에서는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는 나라와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는 나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자는 만족한 듯 웃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혹시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이슨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무 많죠. 특히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본받는다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제이슨은 밖으로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된다. 제이슨은 인터뷰를 마친 후 서울 시내를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는 대통령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중국과는 너무나도 다르군.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광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국회의원이 시민들 앞에서 즉석 토론을 하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강하게 외쳤다. 의원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만 살찌우는 거 아닙니까? 제이슨은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도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국회의원의 태도였다.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시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고민해보겠습니다. 제이슨은 이 광경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거리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한다고?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주변에 서 있던 한 시민에게 물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시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한국에서는 정치인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 일이죠. 국회의원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건 의무라고 봐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이슨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중국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였고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된다. 제이슨이 시민과 대화를 나누던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광장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따라가 보니 이번에는 한 유명 정치인이 직접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아니, 여당도 아닌 야당 정치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니. 제이슨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한 기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도 괜찮은 건가요?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괜찮다니요. 오히려 이런 토론이 활발할수록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증거죠. 그 순간 연설을 듣고 있던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다. 그럼 의원님, 당신은 정작 야당일 때 정부를 비판하더니 집권했을 때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까?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제이슨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만약 중국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즉시 공안에 의해 끌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 정치인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시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제이슨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한국의 정치 문화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 비판을 토대로 더 나아가려 하고 있다. 그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만으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한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이 가진 진정한 저력을 아직 모두 경험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제이슨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의 정치 문화는 정말 다르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감시하고 거리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며 심지어 국회의원도 시민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는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때 그는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방금 자신이 출연했던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가 공개된 것이었다. 호기심에 기사를 클릭한 그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미국 정치학 교수 제이슨 밀러, 한국 민주주의는 기적 같은 존재. 기사는 그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기사 아래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이었다. 교수님 말이 맞아요. 한국은 힘들게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그만큼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외국인이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다니 자랑스럽네요. 근데 교수님, 한국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합니다. 제이슨은 마지막 댓글을 읽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인들은 자국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싶은 나라다. 그는 한국에서의 짧은 일정을 끝내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직전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한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다. 출국을 하루 앞둔 저녁, 제이슨은 서울 광화문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때 그는 광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진행되는 한 토론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여러 명의 패널이 나와 정부 정책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한 교수가 대통령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방송이 가능한 거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민들은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방송을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댓글을 남기며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었다. 교수님, 혹시 제이슨 밀러 교수님 아니세요? 놀라서 돌아보니 한국의 한 대학생이었다. 맞습니다만 저 교수님 인터뷰 기사 봤어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이슨은 호기심을 갖고 물었다. 무엇이죠?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하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자유롭게 싸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 말에 제이슨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키려 한다. 그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배운 것이 너무나 많았다. 정치적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 한쪽은 한국에 남을 것 같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하늘로 오를 때 그는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는 다시 한국을 찾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